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가정적인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뭘 시키기 전에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는 남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면 알아서 다리를 들어주는 남편 말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아내들이 생각하는 국민 남편의 조건 11월 22일 화요일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알아볼 건데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날짜인 11월 22일 네. 이렇게 하나씩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나서 둘이 돼서 사는 부부를 상징하는 숫자 같은데 그럼 이게 이가 또 남잖아요. 그럼 마지막 이는 뭐냐고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산다고요. 네. 네. 이 역시 농담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너무 실없이 시작했나요?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도 좀 진짜 황당합니다. 한 제과 업체가요. 멀쩡히 살아있는 고객한테 부위 봉투를 보냈답니다. 이거 어찌된 일이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한 대기업의 제과업체가 포장과 다른 내용물이 담긴 제품에 항의한 소비자에게 부위 봉투를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가정주부가 당한 일입니다. 네. 지난 11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이 업체에 과자를 구입했는데요. 이 과자를 사면은요, 그 제품 안에 들어있는 만화 영화 캐릭터가 갖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사와서 뜯어보니 박스 안에는 포장과 다른 과자 제품이 있었고 스티커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고객은요, 주말에 보내고 편의점을 통해 제과업체 담당자 연락이 닿았고 스티커를 보내주겠다는 답변까지 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7일 제과업체에서 보내온 박스를 열어보고 놀라서 이 고객은 울음까지 터뜨렸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원했던 캐릭터의 스티커들은 왔는데 이 스티커들을 다름 아닌 부위 봉투에 넣어서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과자가요. 한 열 하루 전, 오늘이 22일이죠. 열 하루 전이 무슨 날짜예요, 여러분? 11월 11일이죠. 그날에 많이 먹는 거 있죠. 특히 뭐 이렇게 초코 묻어 있고 그 과자 있잖아요. 그 과자 해당 제과업체에서 전국적으로 날개도 치는 데 팔리는 그 초콜릿이 묻어있는 긴 그 막대 과자 있죠. 그걸 샀는데 거기에 이제 사은품으로 스티커가 들어있잖아요. 그 스티커를 얻을 요량으로 이 주부께서는 야 이거 사면 거기 스티커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가 들어있으니까 사야겠다 했는데 여러분과 없어요. 근데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부고 봉투에 저렇게 박스에 저렇게 보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거 뭐예요? 부위 봉투를 받은 것도 황당한데 부위 봉투를 받으신 이분이 당시에 좀 특별한 상황이 놓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해당 고객이 좀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아주 최근에 심하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면은 모든 게 좀 이렇게 좀 가라앉는다고 할까? 그렇죠. 좀 심정이 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부위 봉투를 받게 되니까 굉장히 이걸 불길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그 제과업체에 문의를 했을 때 그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러면 그 해당 제품을 구매한 편의점에 다시 가서 교환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대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서 교환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답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위 봉투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 남편의 경우는 뭐 다리를 다쳐서 못 움직인다는 걸 얘기까지 했는데도 부위 봉투를 보냈다는 거는 뭐 죽으란 얘기냐 뭐 이렇게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고객 이 그래픽에서 보면 윗부분에 이제 고객이란 분이 애초에 이 사연의 이 주인공이시잖아요. 뭐 주인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이잖아요. 주부신 거예요. 봉투를 보자마자 손이 떨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특히 이분이 민간 신앙을 평소에 믿는 편이라 이 글자 부이라는 걸 보고 나중에는 울분 느껴졌답니다.
남편분께서는 아니 뻔히 내 아내가 다리 다친 거 상황 알면서 부위봉투를 보냈다.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제과업체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제과업체 측은 절대 악의가 없었고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지봉투를 사용한다는 걸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 부위봉투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스티커 여분이 있어서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려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고객을 직접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포장 박스와 내용물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스티커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빨리 소진되다 보니 편의점이 자체적으로 다른 제품을 넣어 포장한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이 대기업 제과업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물어보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어요. 근데 답이 뭐라고 왔냐? 일단은 지금은 인터뷰에 응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김진휘 변호사님, 그 고객에게 재차 지금 연락을 취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고객이 연락을 안 받고 있대요. 일단 그런 입장을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회사에서 경조사, 특히 부위 어떤 이 상을 당한 이 동료나 회사분들 이 부의금 낼 때는요, 봉투를 낼 때는 그게 부의금 봉투인지 혹시라도 경황이 없어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축 결혼 봉투인지 헷갈리지 않게 2번, 3번 점검해요. 그런데 고객에게 항의를 한 고객에게 다시 사주천에서 봉투를 보내는데 김진희 변호사님 거기에 어떤 게 쓰여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언짢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부분이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기분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과를 안 받아들이고 뭐 법적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거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한 그 상자에 예정된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 이거를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위봉투에 이렇게 스티커를 넣어서 준 거에 대해서 뭔가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자에 예를 들어서 원했던 내용물,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비자한테 고지된 내용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상자 밖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던가 그런 게 고지가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뭐 소액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위봉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매우 언짢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손님이 어느 정도의 어떤 피해를 받는지, 그리고 또 그게 재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인과관계가 어떤 것인지 등등이 아무래도 법적으로는 따져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제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뭐 이렇게 부위봉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차제예요. 자, 해당 대기업 제과업체 지금 단순 실수였고 직원의 실수였고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뭔가 보상 차원에서 저렇게 보내드렸으니까 할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그리고 해당 고객에게 재차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그리고 지금 이분 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입원해 계시니까 직접 문병도 갈 겸 가서 사과하세요. 그게 제품을 그 무슨 특정 날만 되면 다 제품 판매하는 그게 대기업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거에 진심을 보이는 게 바로 대기업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 아름다운 결말 뉴스파이터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지난주에요. 저희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한 휴게소에서 아주 그냥 집채만한 쓰레기를 차에서 꺼내서 그냥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사건의 뒷얘기가 전해졌다면서요. 김진휘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무리의 남성이 얼마 전에 경남 함안 휴게소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갔던 이제 그런 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 목격자가 이 남성들을 국민신문고에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뭐 소개드린 지 조금 됐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이제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3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20대, 30대 남성으로 보이는 이제 3명이 차에서 내려서 이제 그 이 SUV에 사람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 영상인데 이거를 보면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어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이제 되어 딱 있죠. 써 있잖아요, 이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를 버리는데 버리는 거를 보면 쓰레기 봉지도 굉장히 여러 개고 대형 박스,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외부 쓰레기라고밖에 이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휴게소 이용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장면이 있었고 휴게소 직원이 다가가서 제지하는 모습도 이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저렇게 외부에 종량제 분리수거할 수 있는 플라스틱, 뭐 캔류, 뭐 일반 쓰레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생활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어떻게 됩니다. 막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저 사람들 저렇게 버젓이 버렸어요.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이분이 신고하신 분이 올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거 양심까지 버려간 거 아니냐? 또 불법 투기 아니냐? 이런 말 나왔었는데 국민신문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지금 목격자가 직접 함안군 측에다 신고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함안군 측에서 나온 그 민원 답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 제기하셨던 문제, 차량에서 남성들이 내려가지고 그 과다한 쓰레기를 투척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네. 다만 이것을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 즉 불법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수거함에 부착된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함안휴게소에 문의해 주시고 그 외에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의 직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안군의 그 자원순환복지 담당인 제게 문의해 달라 이런 답변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럼 앞서 다시 그 전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거기에 이 쓰여 있는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는 거 좀 보여주세요. 보세요. 자, 그 적혀 있는 거 보세요. 쓰레기 반입 금지. 지금 CCTV가 찍고 있다는 것까지 딱 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 신고 국번 없이 128 적혀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외부 쓰레기 다 생활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 경우 해당 안 된다는 말은 그럼 저 팻말을 왜 해놓습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시설의 관리자가 마련한 설비나 장소 외에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이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이 남성들이 지정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을 해석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일단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남성들이 불복할 경우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영상을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같이 당시에 옆자리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딸이 저 장면 봤는데 그 초등학생 딸에게 부끄러워서 이 영상을 제보하겠다 그랬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당시에 목격자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딸하고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함께 봤다. 그러니까 딸도 그 모습을 봤다. 뻔히 거기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써 있는데도 엄청난 양을 버리는 그 비양심 행동에 딸 앞에서 어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뉴스파이터 제작진 어떤 제작진입니까? 함안군에 문의를 해봤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행위자는 완전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폐기물관리법상에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한 거는 이제 이거를 과태료 행정 처분이 나가려면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석에 있어서 그런 적용하는 게 조금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랑 저희 고문 변호사 쪽에 이제 법률 질의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어요. 판단을 해서 다시 뭐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면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분에게 어떤 모든 책임을 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그래도 감사하게도 입장을 전해주셨어요. 그 점은 감사해요. 그런데 이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당황하는 대목이 뭐냐? 생각해 보니 왜 재검토한다고 하겠어요? 이게 알려지면서 이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이 늘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김진희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헌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외부 쓰레기를 가져가서 아무데나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당연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아무래도 이제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제 지정된 장소나 이런 곳에다 버리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건 이제 해석을 좀 잘 해봐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가정에서 생긴 쓰레기든 사업장에서 생긴 쓰레기든 제대로 된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싣고 가서 뭐 휴게소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데다 그냥 버려도 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문 해석을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창문이 깨졌을 때 그거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전부 돌을 던져서 그 유리창을 아주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걸 이제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도 정비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우리가 겨울을 앞두고 오늘이 소설인데도 조금 따뜻하잖아요. 조금 이제 오후부터는 쌀랑쌀랑해집니다만. 그런데 눈이요, 여러분 18cm도 아니고 성인 키를 훌쩍 넘기는 그런 높이로 왔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진영 기자님. 앵커께서 말씀하셔도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못 믿으실 그러니까 겁니다.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시라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하. 미국 뉴욕 서부입니다. 지난 주말 눈보라의 영향으로 무려 2m 가까운 눈이 내렸는데요. 어머. 지붕도 나무도 차도 온통 두꺼운 눈으로 덮여 어머, 세상에. 뉴욕의 평상시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겨울왕국이 됐습니다. 어머. 11월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거나 정전 피해가 잇따랐고요. 게다가 항공기도 무더기로 결항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저렇게 눈 쌓이면 밖에 나가려고 문 열 때 문이 안 열리잖아요. 막 그런 경우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미국은 김현지 평론가 11월에도 저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그래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특히 그 미 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뉴 잉글랜드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는 뭐 1m 넘어가는 눈은 겨울에 많이들 내리곤 그래요? 하니까요. 특히 그 뉴욕의 인근에 큰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뭐 바다처럼 보이는 이리호라는 곳과 온타리오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수분이 이렇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폭풍이 몰아치면서 눈이 뭐 많은 곳에는 1.8m까지 왔다고 합니다. 1.8m면 굉장히 키가 큰 남자분의 키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을 치우다 보니까 이리 카운티라는 곳에서는 이 폭설로 인해서 2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이고. 눈을 치우는 일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쨌든요, 이 제설 작업은 지자체장의 어떤 임무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본받아야 합니다. 제설 작업 같은 걸 정말 겨울이 되면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